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완전히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213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6월 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700선을 이탈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5%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3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반도체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 논의안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3% 가깝게 상승했고 자일딩스와 커보 등 퀄컴 등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00원 오르면서 47,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일 사이에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79,9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현대차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와 탄소 섬유 제조를 시사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145,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204,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바이오 종목들 좀 눌리면서 어제 하루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04,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0.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52,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23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11%의 강보합권 45,2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철강업계가 철광석 가격 급등에 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로 이 철강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철광석 가격이 $100를 웃돌아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44,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315,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11위권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257,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LG생활건강 오늘 10,000원 내리면서 이제 130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0.7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0.55% 상승세 나오고요. 46,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보합권 115,000원 선, 그리고 삼성물산 0.5% 하락하면서 95,9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96,000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0.78% 하락하면서 거의 1% 가까운 낙폭 예상되고 있고요. 692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CJ E&M이 다시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드라마 부진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2,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라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3위권까지 내려왔죠. 오늘 4% 가깝게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53,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릭스미스 오늘 18%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5,800원 오른 229,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5위권에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0.6%의 하락세 21만 원 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상승하면서 45만 원대까지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이제 3만 5천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하고 휴젤 오늘 4% 가깝게 빠지면서 39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어제 시초가만 하더라도 42만 원대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거의 오늘은 16,000원 빠진 39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지약 0.1%의 하락세 약보합권 4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생활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KCI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낮은 생활용품 관련 기업 중에 실적이 상향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았습니다. KCI 같은 경우는 샴푸와 린스 원재료인 계면 활성제와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로레알과 P&G 등의 원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45개국, 145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최근에는 헤어케어 원료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 원료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은 생활 필수 소비재에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약 740억 원, 영업이익은 170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2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 전년비 51% 정도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PER은 약 8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KCI가 영위하는 헤어케어 시장은 화장품 시장 내에서 비중이 15% 정도 수준입니다. 스킨케어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최근 미세먼지로부터 모발 보호를 강조하는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관련된 제품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헤어케어 시장이 크지 않은 시장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중국 시장에서도 헤어케어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P&G와 3년간 15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고객사의 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분기 기준의 매출이 140억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2018년 4분기부터 분기 매출이 180억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증가가 됐고요. 할랄 인증이라든지 REACH 즉 EU가 도입한 환경물질관리 제도 인증이 마무리되면서 중동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 물량이 향후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률도 평균 15% 정도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물량 확대가 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15% 정도대에서 20%대로 크게 개선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날 기관 외국인 동시소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한다면 매수 가격은 현재가부터 1,500원 정도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I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1일에 주셨던 AP 시스템은 1.9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4일에 주셨던 헨즈 코퍼레이션 0.2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주셨던 일진 머트리얼즈는 3.66%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2일에 주셨던 ST생명공학은 1.2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전무의 수익률 탑5 함께 보시겠습니다. 5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8.67%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이 Y솔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9.292%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2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에는 크라운 혜택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4%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7.0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광명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7.4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3위에는 재룡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사모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5%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에는 삼표시멘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17% 넘어섰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기범 연구원의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수익률이 21% 넘어서고 있고요. 7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대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2.9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3.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54%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84%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6%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7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5월 17일에 크라운 혜택홀딩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 혜택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식품사업부를 일단은 분할을 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주회사다 보니까는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회사는 뭐 잘 아시는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해성, 농림 등이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퍼는 37%,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PBR은 0.7. PBR은 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부채 비율은 166%, 유보율은 3,600%. 아마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일단 설비 투자를 안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무상 증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유보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회사도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성장에 따라서 2018년에는 실적이 호전이 됐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최근에 이 회사는 주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DMH도 관련주, 일단은 남북 테마주로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해성 농림이 DMZ의 땅이 무려 100만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테마주 중에서도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땅이 제일 많은 기업으로서 일단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은 인적 분할되면서 그때 주가 수준이 거의 4만 원, 5만 원 수준 하다가 뭐 10,000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서 이번에 상승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에서는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도 일단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면서 일단 보유하신 분은 홀드,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도 일단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5월 24일에 삼표시멘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추천했다시피 이제 선박
운반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지난해 경영 부진에 이제 빌미가 됐던 이제 물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소하고 이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 이제 시멘트 관련주로서 이제 G20이 끝나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뒤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또 남북 경협주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그때 이제 4,000원 정도로 잡아드렸었는데 6월 4일 그리고 이제 6월 25일에 일단 목표가 4,000원을 이제 터치를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 가격 근처에서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하셨을 거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홀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간의 보유 물량이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4일의 고점인 이제 4,165원이 이제 고가로 작용하고 있는데 해당 가격을 돌파한다면 이제 2차 목표가는 4,85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주가 위치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2차 목표가를 노리시고 홀딩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삼표 시멘트 4,85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은 매주 금요일 날은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인 적이 많았는데 어제 뭐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역시 코스피 종목은 두 축,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보시면 역시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뭐 어떤 보합선에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들은 일단 바이오주들이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바이오주들은 조금 이제 어떤 환상이 일단 깨지는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일단 바이오주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량주 위주의 어떤 종목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관망세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뚜렷한 변화 요인보다는 실적 개선 종목들을 비롯해서 일부 이 양호한 이슈가 부각된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G20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어제와 같은 종목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이 바이오 업종 부진으로 급락을 했으나 이를 제외한 여타 종목의 경우에는 반등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반도체주들 잘 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7,000원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3위권에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와 있고요. 강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현대차는 좀 빠지는데요. 0.36%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4만 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는 현재까지는 움직임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204,0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와의 흐름은 다르게 6위부터 10위까지는 파란불 켜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 현대모비스 예상과 같게 1% 이상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23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4만 3,500원에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철광석 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여러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0위권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31만 7,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13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0.19% 강보합권 700선 눈앞에 두고 699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권의 종목이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57,1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5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랐고요. CJ E&M이 여전히 2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3위권까지 여전히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한 CJ E&M 저가 매수세 조금씩 유입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17만 1,9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라젠의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2% 하락합니다. 3%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18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움직임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21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상과는 다르게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내리는 상황에서도 보톡스 관련주들은 좀 올랐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 44만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5만 4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강보합권 6만 8,9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 0.7% 상승하면서 41만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49,200원에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3종목 모두 일단은 60일선에 도전하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있는 종목들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60일선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줘서 60일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3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웹젠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온라인 게임, 그 다음에 뮤 온라인 등 이러한 어떤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자체 개발한 온라인 게임, 뭐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을 주로 제품을 하면서 또 IP 부분에서도 일단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저기 들어들면서 지금은 뭐 주 50일제 근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반기에는 어떤 신작 출시가 부진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일단 신작 출시가 많이 왕성하게 됨으로써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재무지표 자체는 선행표는 11.49, PBR은 1.53, 부채비율은 26%, 유보율은 무려 2.8%. 게임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재무지표가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실적이 우리의 상반기에 일단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할 거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뭐 신작 출시, 그다음에 중국 판호 재개 이런 영향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크게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은 한 1,862억,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5% 감소한 수치가 되겠고 영업이익도 한 30% 감소한 490억 수준이어서 일단은 올해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작년에 중국 내 판호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주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주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일단은 중국 내 신규 게임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중국이 런칭되는 모바일 게임 청령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우리 웹게임 암흑 대천사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뮤 IP를 중국 개발사에 빌려주고 이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열티 매출도 일단 비즈니스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또 국제적으로 런칭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퍼스트 히어로라고 단일 버전으로 전 세계 서비스를 하는 일단은 모바일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프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아마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 전 세계 물론 이제 일부 지역 중국이나 일본, 중동은 이제 일단은 제외됐지만은 글로벌 원필드 서비스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 뭐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어 번체를 지원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서 누구든지 일단 전 세계 채팅함으로써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희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실정에 따른 60명의 전사를 일단은 등장을 시켰고, 또한 이번에 런칭하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일단은 이슬람을 대표하는 장군인 또 살라딘을 일단은 채택을 함으로써 아마 우리 영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게임의 어떤 즐기는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웹젠은 이번에 퍼스트 히어로 런칭을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임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마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특히 어제 이런 어떤 뉴스를 인해 가지고 외국이나 기관이 어제 집중적으로 매선하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아침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1선을 안착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일단 첫 번째 종목 웹젠,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일단 손절가는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단 BH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IT 관련 핵심 부피는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어떤 FPC 벤처 기업인데 주요 목표 시장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정용 TV, 전장 부품, 또 뭐 다양한 어떤 그 세트 메이커 이런 게 이제 납품을 해서 됐고요. 고객의 대부분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마 최근에는 일본이나 뭐 중국 등지로 해외 고객도 일단 개발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재무제표는 12개월 선행포가 6.72, PBR은 2.47, 부채비율은 116%, 유보율은 일단은 1,500%서 일단 양호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아마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은 3% 증가한 7,941억, 영업이익은 약 0.7% 증가한 일단 916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새 우리 이런 PCB 업체 자체가 2분기의 실적은 별로 안 좋죠. 역시 이 회사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분기 대비 9% 감소한 1,233억,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84억이 예상이 되므로 아마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미 거래선 공급이 일단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일단은 저조했던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국내 고객사 플렉스 모델이 선방과 북미 고객사 신모델 물량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해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일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BHL의 올해 하반기 매출은 5,538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북미 고객사의 어떤 스마트폰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되겠지만 신규 아이템 추가로 인해서 아마 상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출하량이 양호에 따라서 관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물량 증가 역시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 신모델의 출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매수적기인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하반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신모델 출시와 함께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미 고객사양 OLED 모델이 아마 2018년과 2019년
2개에서 아마 내년은 하나 늘은 3개로 증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 스마트폰 물량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아마 내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실적 감소 우려가 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일단은 외인 순매수 15위, 기관 순매수 7위를 보이고 있고 아마 우리 이 PCB 업종들이 뭐 많이 있죠. 종목들이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액트, 대덕전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60일선에 근접한 BH가 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 22,500원. 일단 손절가 1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솔재즈가 되겠습니다. 한솔재즈 역시 일단은 65년에 설립된 역사가 무궁무진한 회사가 되었고 72년에 이제 한솔홀딩스가 2015년에 일단은 분할함으로써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동사와 연결 대상 중소기업체가 지리제 판매업, 라벨지 인쇄 커버링, 그다음에 이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표는 5.25, PBR은 0.59, 비록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단 부채 비율은 222%, 유보율은 376% 낮은 수준인데 일단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2015년에 일단은 인적 분할하면서 일단은 부채를 많이 떠안은 것으로 일단 부채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한 1조 7,373억. 영업이익은 아마 다소 1% 정도 증가한 1,127억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어느 했을 때 보고서 보면 아마 1,200억에서 1,300억까지도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FM 가이드 수치이고 최근에 어느 했을 때 레포트는 좀 더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역시 하반기에 일단은 실적 개선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펄프 가격이죠. 이런 어떤 제조업체들은 이제 원료, 펄프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일단 개선되거나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작년 11월까지는 일단 톤당의 펄프 가격이 900불이었는데 올 지금 6월에는 약 640불로 무려 한 30% 정도가 하락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원가에 낮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펄프 가격, 그다음에 고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 어떤 마진이 일단은 늘어남으로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영업이익 마진 스프레드가 아마 컨센서스 대비 무려 22% 증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강화. 그다음에 4월 3일 날 장안구정에서 일단 근로자 사망 사고 남으로써 약 조업이 약 3주 동안 공장이 가동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손실이 약 160억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미 악재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제조업체의 그 M&A 큰 매물이 있습니다. 태림포장이라고 지금 약 그 가격이 약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8월 달에 입찰이 있는데 아마 국내 다른 경쟁사들은 전부 탈락을 했고 지금 한솔재즈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외국사 중국사를 비롯해 약 4개사에서 5개사가 아마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이번에 입찰 방식이 독특합니다. 우리 테레에 보면 어떤 미술품 경매하듯이 프로그레싱 매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제시하면 또 상대방이 높은 게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어떤 또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CCPN, 캐스트 코티드 페이퍼라고 주로 화장품, 뷰티 제품의 패키징 박스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최근에 인기를 끌으면서 일단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어떤 하반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 BH 그리고 한솔재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1991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으며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뭐 이제 엘립넷 그리고 대학 리드선 등 6개의 비상장 계열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컴퓨터 관련 제품 공급 사업 부문과 통합 솔루베이션 그리고 드론 제품 등을 이제 판매하는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 세계 최대 드론 전문 업체인 중국 DJI의 이제 국내 공식 이제 공급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드론 플랫폼 비즈니스인 이 드론 플라이 3.0을 이제 발표하는 등 드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이제 하나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원천 기술 개발을,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수요 창출 중심으로 해서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에서 드론 사업 이제 활성화 정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국내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 이제 1위 업체로서 이제 라데온 및 이제 뭐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국내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이 암호 해독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고성능 GPU가 탑재된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필수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이제 가격 상승이 되고 조금 더 이제 평균화가 된다면 이 그래픽 카드 수요 증가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 38%, 이제 유통 주식수 대략 1,100만 주, 그리고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8년도 기준 자산이 1,333억 원, 이제 부채가 448억 원, 그리고 이제 자본이 888억 원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부터 8월부터 이제 대세 하락을 이제 겪고 있다가 2019년도 1월을 들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지금 이제 박스권 매매가 보여주던 중에 이제 6월 25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나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영망치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제 이제 메지온이랑 이제 HIB가 급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N자형 패턴으로 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6,700원, 손절가 이제 5,300원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제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197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김해 제조 공장에서 이제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된 기업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이제 핵심 부품으로 밸브 바디의 유압을 이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국산화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하였고요. 지금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자동차 등 이제 뭐 현대 트랜시스 등의 이제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약 70%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이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제 신사업 그리고 수소 에너지 이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이제 강화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우디 정부와 자동차 및 그리고 수소 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 각서를 이제 체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현대차 그룹과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가 양사 간 이제 뭐 수소 에너지 및 탄소 섬유 소재 개발 이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였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이제 묶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계속 발표했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비전 및 목표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 이제 뭐 수소 전기차 보급,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충전소 확충,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특히 이제 뭐 건설 추진 등 이제 수소 중심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 37%, 이제 유통 주식수 1,000만 주,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무 상태는 그럭저럭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이제 수소차 대장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느 정도 긴 하락 과정을 이제 거쳤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17일에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 형성 후에 거래량 없는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6월 27일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시도했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형성된 이제 박스권 하단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가보다는 현재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이제 9,850원, 그리고 손절가 이제 6,960원 이탈했을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세화 PNC입니다. 이제 뭐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연모제 및 그리고 헤어 케어 전문 제조 유통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이제 색채의 연모제와 이제 두발용 및 이제 기초 화장품을 자체 개발 및 이제 생산 가능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TV 홈쇼핑을 통해서 소개된 뭐 리체나 뭐 샴푸형 연모제로 국내 연모제 시장의 신트렌드를 이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레모 브랜드는 이제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유통망도 지금 확장하고 있으며 이 헤어 케어 및 기타 화장품 OEM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안 PLC 같은 경우는 이 극손상모 이제 헤어 케어 솔루션 모레모 리커버리 반비가 론칭 1년 만에 판매 1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이제 뭐 20, 30대 여성층 사이에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세안 PNC의 수출은 이제 동남아 이제 위주였으나 작년 초 중국 전문 유통기업 호나 인터내셔널과 이 중국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도 계약 연장이 되어서 추가 매출 증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홈쇼핑에 이제 모레모 직납 이후에 이제 뭐 바이어 브랜드 품목 방송 편성 확대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이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미 관련된 악재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G20의 결과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낙폭한 화장품 섹터들은 이제 점점점 우상향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31%, 그리고 유통 주식수 1,400만 주, 2018년도에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뭐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이 4,500원대의 저항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재차 다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하기 전 박스권 매물대로 다시 들어온 모습이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아직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이제 저항 매물대인 4,500원, 그리고 손절가 2,850원 이탈했을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휴내시온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무상 발표 날짜 6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이 이제 권리락인데 사실 이제 이런 무상 증자에 따라서 어떤 기대가 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죠. 과연 오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주가는 지금 오늘 10%대 거의 뭐 20%대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때 증자로 인한 어떤 그 이슈는 일단 끝난 것 같고 뭐 향후에는 과연 일단 실적이라든가 어떤 테마를 형성이 되는데 이 회사 자체는 일단 보안 관련주로 일단 분류가 됨으로써 최근에 뭐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또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일단 블록체인 이런 종목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어울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 자체가 뭐 7,000원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로 해서 아마 한 오늘이나 뭐 월요일까지는 2, 3일 정도는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일단 분명히 하락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일단은 분할 매도로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의 핫 이슈입니다. HLB인데요. 개장 후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이제 여기서 실시간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메이저온이랑 HLB가 이제 뭐 이제 하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부 다 완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지수 역시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상 실패 루머와 이제 표적 항암제 개발사 임상 목표치 미달 소식에 이제 하한가를 이제 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합병 관련하면서 잠깐 상승을 했었지만 6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 신호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61선 저항성이 워낙 강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다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규 종목 역시도 제가 이제 추천을 가급적 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 하한가를 갔고 이제 오늘도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핫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완벽한 하락 추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접근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이제 하한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하락 추세가 멈추고 횡보세로 돌아섰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보일 때쯤에 접근하는 게 옳기 때문에 현재가 근처에서는 혹시라도 신규 매수는 금지해 주는 게 좋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도가 가능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테크입니다. 현대차와 아람코의 탄소 섬유 공동 개발 MOU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요새 핫한 테마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최근에 그럼 뭐 사우디 왕자도 내한하면서 어제 뭐 4대 그룹 총수들하고 또 회동을 했고 또 아람코 역시 일단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만나가지고 어떤 수소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 이쪽에 이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오늘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차피 우리 수소차 테마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종목도는 역시 그런 쪽에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탄소 섬유 자체가 일단은 수소차하고 어떤 그 현대차의 어떤 연구 개발 이런 협력을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은 주가 자체가 이 종목은 수소차 테마주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그게 시세로서 분출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오늘 상한가 타치했다가 밀렸지만 만약에 장중에 조금 더 한 뭐 15%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매수에 동참해라도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6월 13일에 한양 디지텍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8.78%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날 26일날 좀 시가를 좀 높게 잡고 좀 음봉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저가 매수에서 그 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만들어진 부분, 그래서 강력하게 좀 들어왔던, 그래서 오늘도 좀 어제 이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보시면은 일봉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그 바닥에서 좀 조정이 좀 걸쳤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이제 휴니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휴니들 장 초반에 조금 시가를 높게 좀 잡았다가 지금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군사용 전술 통신 장비, 그다음에 감시 통제 시스템 등 방위 산업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용 무전기 및 특수 통신 및 전술 통신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고요. 또 드론하고 좀 테마가 좀 되겠는데, 드론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솔루션이 공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론 개최가 됩니다.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서 다음 주에 좀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한번 부각이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5년 11월에 그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그 드론의 그 통신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의 그 전기전자 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항공기 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이 항공기 쪽으로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주로서의 좀 여러분께 가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려서, 일단 다음 주에 전주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론 박람회가 지금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서 여러분께 좀 드론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장기간에 오랫동안에 조금 빠졌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전환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지금 캔들을 좀 보면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조금 낮게 하겠습니다. 8,120원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8,9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9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 강보합권 2136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9시 4분경에는 39선까지 내려왔다가 약 20분경에는 34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5포인트 정도의 등락폭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사들입니다. 7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세 띄었던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79,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다르게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0.65% 상승하면서 4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14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49%의 상승 전환됐습니다. 20만 5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현재 보합권 3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0.4% 하락하면서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8위권 0.3%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변동이 좀 있죠.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는 급등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3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32만 2천 원 선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약보합권 24만 4천 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98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698선에서 출발했다가 95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리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7,100원대까지 올랐고요. CJENM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신라젠 제치고 여전히 2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7만 2,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2% 넘게 하락하면서 5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헬릭스미스 권리력 이슈와 함께 오늘 5%대 하락세 나옵니다. 17만 9,5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18만 원 선 이탈이 됐습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1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조금씩 순위 변동이 있는데 일단 메디톡스 상승 전환됐습니다. 0.5% 상승하면서 어제 흐름 그대로 가져갑니다. 45만 원대까지 이제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0.7% 상승세 나오고 있고 6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오늘 강세 나타내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41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3% 강보합권, KMW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HLB가 현재 하한가 기록을 하면서 좀 순위권에서 밀렸습니다. KMW는 0.36% 강보합권 4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4일 만에 반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 보합권이 1,15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뉴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뉴트리 하면은 뭐 잘 알고 있는 뭐 콜라겐, 다이어트 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먹는 콜라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엄청 많이 형성할 거고 앞으로 뭐 1,000억 대 이상을 뭐 내년 내 1,000억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회사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그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갖고 어닝 쇼크 됐다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채널의 영업 비용을 이제 확대하면서 그러한 그 비용은 많이 증가되면서 이익으로서는 좀 안 좋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당장의 그 영업 비용이 미래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미래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암시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 뉴트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인증 원료가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노화 중심의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개별 인증 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건강 기능 식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과 이런 것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개 홈쇼핑에서 뭐 GS를 중심으로 했던가 다른 몇 개 홈쇼핑으로서 판매 범위를 확대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또 유통 채널을 이제 다변화하고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이제 계속해서 모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도 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의 어떤 실적의 변화 이것도 역시 회사의 성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유통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의 어떤 회사로서 지금 어떤 국권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폭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300억에 한 150억대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급증하는 이런 그 매출과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떤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면서 지금처럼 이제 조정받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턴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도 볼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시장 이제 어제 완전히 시장이 조금 공포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과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이라서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전일 미국 증시 포함해서 대부분의 증시가 지난주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G20 정상회의 중에 별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지기로 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상태라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회의 중간에 눈치 보기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를 자제를 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확전을 중지하는 이제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무역 합의 성결 조건으로 화웨이 거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보복 관세 폐지나 미국산 수입 상품 요구량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이 지금 통상 시스템 개혁안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굉장히 지금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격 합의보다는 지금 합의 재개에 만족해야 될 상황이 가능성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무역 협상 실패 시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고, 그리고 미국 대표부 쪽에서는 중국이 요구하는 균형 잡힌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어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에는 분명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전격적인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도 제한적이지만 경제지표 부진시마다 금리 인하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하락에도 분명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종목별 장세를 이용한 테마와 짧은 매매가 계속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최근에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다는 점, 그리고 종목의 빈익빈 부익부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우량주나 테마주가 아닌 이상 매매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테마적으로는 상수도 교체, 그리고 DMZ 평화공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나 그래픽 관련주들, 그리고 5G 관련주나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 이제 실적과 함께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인데요. ICD를 가져왔습니다. LCD나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나 특히 이제 OLED 같은 경우 장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제 OLED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다 힘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스, 힘스, LIS 등의 상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한국에서 중소형 OLED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늘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모두 하반기부터 기대치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공장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공장 건설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플렉서블 OLED 라인 증설을 예고한 중국 업체에서 BOE나 GV나 키안나
CSOT 등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앞으로도 OLED 라인 증설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특히 이제 BOE 같은 경우는 OLED 생산을 위해서 세 번째 공장에 필요한 장비 불주를 시작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하반기부터는 실적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공격적인 투자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인에도 가능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라인 증설이 거의 유력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플렉서블 라인 증설이 예정인 가운데 플렉서블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중소형 형태인데, 중소형 증착기 같은 경우는 최강자로는 캐논 도끼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중소형 OLED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핵심 장비 업체가 캐논 도칭인 걸 착안을 하면 이 캐논 도칭의 증착기에 따라 붙는 분류 챔버를 제작하는 것이 이제 ICD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반기부터 캐논 도칭의 이제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ICD 쪽 물량도 중국에서부터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의 BOE나 GV 같은 플렉서블 OLED 라인 증설이 내년 1, 2분기를 이제 장비 반입을 목표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조금 이르면 3분기, 좀 늦어도 4분기부터는 발주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ICD의 식강 장비 또한 상당히 이제 금액적으로는 크게 발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계속 안 좋았던 흐름들을 박스권을 올해 초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다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OLED 업체, 힘스나 야스, 그리고 덕산 네오로스, LI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아래 부분에서 30% 이상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아직은 좀 평가됐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추천 매수가로는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1,7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이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